몇 년째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 대구 서구의 악취 문제, 그리고 북구의 이슬람 사원 건립과 관련한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이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각 지역구 후보가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들이 앞으로 주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서구 악취 문제, 그리고 내로남불에서는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합니다. 자,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구 서구의 악취 문제, 민원이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었습니다. 네,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이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공단 악취에 시달리는 대구 서구 주민의 민원이 13,000건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곳이 염색 산단 반경 1.5km 안에 지난해 초부터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따라서 악취로 고통받는 민원이 크게 늘은 걸로 보입니다. 네. 실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까만 재가 날라온다거나 빨래를 마음 편히 널지 못한다거나 이상한 냄새 때문에 조깅을 할 수 없다는 이 실생활 관련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악취 관련 검사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나요? 네, 1980년에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요. 이 대구 염색산단에 현재 127개 섬유 염색업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네. 낡은 시설과 장비로 인해서 악취와 배견 같은 환경오염 문제로 환경중점 관리 대상 단지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난 2020년에서 2023년 대구 서구에서 실시한 염색산단 사업장 악취 검사 결과를 보면 네. 매년 사업장의 8에서 15% 정도가 악취 배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20년에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한 악취 실태조사 결과도 있는데 여기 보면 주거지역 복합 악취가 희석배수 10배에서 86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는 그동안 이 서대구 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서 이 산단에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교체하는 등 이 개선 시책을 추진하긴 했는데요.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량의 87% 정도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발표도 나오긴 했는데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이제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이 대구시가 지난해에 이 악취의 주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 염색산단을 이전하겠다. 대신 2030년으로 2년 앞당겨서 빠르게 이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달서천과 북부 하수처리장, 염색 폐수처리장을 2030년까지 통합 지하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또 2030년부터는 이 방천리 매립장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매립량이 크게 줄어들 계획인 만큼 폐기물 관련 악취 대응 방안도 찾겠다. 이런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민들은 당장 버티기 힘든데 2030년까지 7년을 더 기다려야 되냐 이런 반발이 또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시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방안들을 대구시가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지난해 하반기에 주민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서구의회에서도 악취 저감 대책 특위를 구성하는 등 계속해서 대구시 해결책을 요구를 했어요. 그에 따라서 대구시가 좀 더 본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게 지난 10일입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고요. 서구 비산, 평리, 이현동 일대의 염색산업단지 약 84만 제곱미터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묶어서 이 지역 섬유 염색 분야에 127개 사업장이 적용받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11일부터 26일까지 대구시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민과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다음에 다음 달 중에 최종으로 악취관리 지역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일단
가장 큰 거는요. 산단 내 악취 배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신고와 네. 1년 이내 악취 방지 계획에 따라 이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또 배출 기준에 초과할 시에는 조업 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게 되고요. 예. 또 대구시가 요 서북부 지역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 올해 1월부터 악취 전문가나 실무자 등으로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2월까지 피해 지역 영향 평가와 발생원 조사 등을 통해서 이 악취 저감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 환경공단이 네. 조사를 벌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대구시 설명을 들어보면 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악취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악취 저감 기술이나 대기 오염 방지 시설 개선 같은 지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그 총선에서도 서구 후보들이 이제 악취 관련해서 공약을 냈었죠. 네, 아무래도 서구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서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모두 동일하게 염색 산단 이전,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 같은 거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당선된 국민의힘 김상훈 당선자는 어제 연합뉴스와의 당선 인터뷰에서 이 염색 산업단지 이전을 통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사업 기간을 2030년으로 조기 이전하도록 구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담아서 좀 보였습니다. 네. 또 지난달에 경북대학교에서 민생토론회가 진행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구 일대 악취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해 민원이 1만 3천 건을 넘기면서 그 전에 비해서 70배가 넘는 주민 불만이 쏟아졌으니까 그에 따라서 좀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염색 산단을 이전하면 어디로 이전하는 건가요? 네, 2030년까지 군위군 우보면 인근으로 확정 이전할 계획인데요. 대구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2032년을 목표로 했었는데 네. 2년 당겨서 조기에 마무리할 방침이고요. 지금은 염색 산업단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네. 대구시가 군위군에 조성 예정인 2,800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여기선 이제 현재 규모에서 2배 가까운 165만 제곱미터로 넓어진 이 복합단지가 될 예정이고요. 예. 이 산단의 유치 업종도 염색 중심에서 이 신소재나 탄소 섬유 등으로 확대한 이 복합 섬유 소재 클러스터로 조성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황산 누출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후산단 이전도 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작년 8월이었는데요. 비산동의 염색 산단에서 황산가스 25톤 중에 1에서 2톤이 누출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시 서구 염색산업단지 황산 누출 사고 원인으로 승인되지 않은 황산이 납품돼 기존 제품과 섞이면서 이상 반응을 보인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인명 피해는 당연히 없었는데 다행히 없었는데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염색산단에서 이런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좀 반복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들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염색산단 이전 2030년, 2032년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당초 목표가 이제 32년이었고 또 좀 당기면 2030년으로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때까지는 이제 대구시에서 관리를 좀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염색산단을 이전하게 되면 이 주민들의 민원, 고충이 해결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염색 산단이 한때는 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덕분에 서구와 대구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의 섬유도시 대구라는 이미지를 만든 곳이기도 하잖아요. 다만 지금은 사양산업이 되면서 지역의 애물단지가 좀 되기도 했는데 관련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서구 염색 산단의 악취 문제나 이 노동자와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10년도 더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산단 이전에 대한 윤곽은 이제야 조금씩 잡히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이 염색 산단이 시설 노후화와 도로, 생산품 적재 공간 부족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산단이기도 한데요. 예. 특히 이 공단 내에 공동 에너지 공급 시설인 열병합 발전소가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을 연료로 쓰고 있어서 이 지역 환경단체들로부터 환경오염 문제도 꾸준히 지적이 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전 과정이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로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변할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축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차기 감독직에 해외 유명 감독들이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튀르키예 대표팀으로 이제 3위를 기록한 뒤 K리그에서도 FC 서울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세뇨 귀네슈 감독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강한 의사를 표출했는데요. 예. 네, 그는 이제 KBS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대표팀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귀네슈는 이제 축구협회로부터 연락받은 것은 없지만 또 크게 요구사항은 없다.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동안 충분히 멋지게 살아왔다. 마무리까지 멋있게 하고 싶어서 한국 대표팀 감독이라는 마지막 도전을 원한다. 축구협회가 기회를 주면 정말 감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축구 인생의 멋진 마무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귀네슈 외에도 다른 감독들도 이제 공개적으로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에르베 레나르 프랑스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이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했는데요. 그는 이제 2012년 이제 잠비아와 2015년 코트디부아르를 이끌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연달아 우승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네. 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모로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도하면서 본선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는 이제 우승국 아르헨티나에 유일한 패배를 안기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팀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최근 이제 최우선은 이제 한국 대표팀이라고 밝히면서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했습니다. 예. 귀네슈 감독 그리고 에베르 레나르 감독 두 감독 중에서 부임 가능성이 높은 감독이 있나요? 뭐 아직 확실히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4인 그리고 외국인 7인의 리스트에 귀네슈 감독은 이름을 올리지 못한 반면 르나르 감독은 이제 포함이 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귀네슈 감독이 한국에 대한 애정은 물론 이제 국내 리그 경험을 통해서 국내 축구와 국내 정서에 대한 파악이 어느 후보들보다도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르나르 감독은 최근 국제 무대에서 능력을 증명한 바 있지만 7월 열리는 파리 올림픽이 끝난 후 이제 선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감독이 나올지 또 외국인 감독 중에서 대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의 프로구단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야구 삼성 연패에서 드디어 벗어났어요. 네, 이제 삼성은 지난 주말 광주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원정 3연전에서 1패 뒤 2연승을 거두면서 시즌 8연패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끝난 롯데자이언츠와의 주중 3연전 클래식 시리즈에선 3연승을 거두는 등 지난 한 주 동안 치른 6경기에서 5연승을 내달리면서 5승 1패의 성적을 기록해 7위에 자리했습니다. 연패도 정말 길었었잖아요. 드디어 이제 끊고 연승을 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진 걸까요? 우선은 타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은데요. 줄곧 이제 주전으로 출전했던 구자욱과 유격수 김영웅은 물론 휴가에서 돌아온 외국인 타자 맥키넌과 오재일 대신 1루수로 출전 중인 김재혁 등이 이제 3할 타율은 물론 승부처에서 좋은 타격으로 타점을 올려주면서 게임을 비교적 쉽게 풀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승리들이 대부분 지고 있던 상황에서 중후반 역전에 성공한 이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승부
승부처에서 뭐 임창민, 김재윤과 같은 필승조 불펜들이 든든하게 버텨주다 보니 타선에서도 이제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타선이 살아났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구자욱 선수가 개인 한 경기 최다 안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이제 지난 10일 수요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전에 선발 출전했던 이제 구자욱은 홈런 하나 포함 6타수 6안타 4타점 3득점으로 전타석 안타를 신고했는데요. 6안타는 이제 구자욱의 한 경기 개인 최다 안타 신기록입니다. 네. 구자욱은 이제 풀타임 첫 시즌이 2015년 이제 8월 22일 또 똑같은 롯데전에서 5타수 5안타로 자신의 한 경기 최다 안타 기록을 세운 바 있는데요. 이후로 무려 9년여 만에 이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구자욱의 이날 안타가 양만큼이나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났다는 점인데요. 네. 이제 구자욱은 6회 이제 점수 차를 한 점 차로 좁히는 추격의 투런 홈런을 포함해서 8회 동점 적시타를 때려내는 등 거의 혼자 힘으로써 이제 승부를 박빙까지 끌고 가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연장 10회에는 이제 본인의 마지막 6번째 안타로 출루한 뒤 김재혁의 희생 플라이에 이날 경기에 결승 득점까지 올리는데 성공하면서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친 셈입니다. 네. 구자욱 선수와 타선은 이제 궤도에 오른 그런 느낌인데 선발진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이 연패 수렁에 빠졌던 큰 이유 중 하나도 선발진의 부진이었는데요. 연패를 끊고 연승을 달리는 동안에도 선발진은 미덥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토종 에이스 원태인과 이제 외국인 데니 레스만이 퀄리티 스타트와 선발승을 따냈는데요. 네. 이제 삼성 투수의 퀄리티 스타트 투구와 이제 선발승은 삼성이 치는 16경기 중 당 이제 4번, 3번에 그쳤습니다. 어느 한두 명의 부진이 아닌 전반적으로 선발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삼성이 힘겨운 승부를 펼치는 게 반복됐던 셈인데요. 예. 특히나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입단했던 코너 시볼드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 구단과 박진만 감독 모두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여러모로 고민이 되겠습니다. 삼성의 이번 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삼성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홈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MC 다이노스를 불러들여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16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마찬가지로 홈에서 두산 베어즈와 맞붙는데요. 홈 6연전이 예정된 셈인데 아직 홈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삼성이 두 팀을 상대로는 과연 승전보를 전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한 주간입니다. 이번에는 승리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구 FC 소식도 간단히 전해주세요. 네, 대구는 이제 지난 일요일 FC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시즌 첫 번째 무실점 경기를 달성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시즌 전적 1승 2무 3패로 승점 5점에 그치면서 아직도 11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또다시 분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주민들과 이슬람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로남불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 논란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네. 예. 2021년에 그 대구 북구 대연동에 이슬람 신자들이 이슬람 사원 즉 모스크를 건축하려고 하자 그 주민들과 개신교계가 반발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곳은 경북대학교 인근에 있는 곳으로 경북대 이슬람 유학생들이 2012년부터 학교 인근의 집을 빌려서 다 같이 기도를 해왔는데요.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근처의 싼 집을 매입해서 기도실로 사용했습니다. 네. 이후 기도에 참여하는 이슬람 학생의 숫자가 늘어서 2020년경 학생들은 사원을 정식으로 짓기로 하고 대구 북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공사에 착수했는데요. 2021년 2월부터 인근 주민들이 항의를 시작했고 대구 북구청은 주민 350여 명의 건축 취소 탄원서를 접수하자마자 즉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슬람 학생들과 또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 각각 이제 상충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슬람 학생들은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하는 이슬람 수가 10배로 불어나는 동안에도 별다른 충돌이나 갈등이 없었는데 그 준공을 1개월 앞둔 시점에 시작된 인근 주민들의 항의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대구의 공단 밀집 지역에는 이슬람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서 소형 모스크가 많았으므로 그 이슬람 학생들 역시 모스크 건립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연동은 공단 인근과는 달리 일반적인 주택가여서 그 내국인의 비중이 공단 인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예. 그 모스크라는 가시적인 건축물로 우리 주위에 이슬람이 있다는 사실이 명징해지자 그 주민들이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도 커지게 된 건데요. 예. 그 주로 이슬람에 의한 안정권, 생활권, 행복 추구권이 침해당할 위험에 대한 불안함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예.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청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자마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북구청장은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는 종교 집회장의 용도로 정식으로 받은 것이며 중간에 용도를 변경한 적도 없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예. 건축 허가에 별다른 하자가 없음에도 그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임을 북구청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아하. 이에 북구청은 공사 중지 명령과는 별도로 모스크의 부지 이전을 제안했는데요. 그 이슬람들은 도보로 경북대학교에 등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그 이를 인근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청 스스로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슬람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네요. 네, 그 이슬람 학생들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북구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구의 전부 인용, 즉 건축주인 이슬람 학생들이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판결의 주된 논리는 건축법에 따르면은 공사 중지 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고 단순히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없는데요. 네. 그 북구청장은 공사 중지 처분 당시에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소송 중에 공공복리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법적 근거 없이 내려진 처분이고 공공복리를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수도 없음이 판결을 통해서 인정된 것입니다. 예. 1심 판결 이후에도 소송이 계속됐나요? 예, 그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자체의 위법성이 명백해서 그 패소한 북구청이 항소를 할 실익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북구청은 항소를 포기하였는데 그 1심에서 북구청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였던 주민 9명이 그 북구청과는 별도로 항소를 진행함으로써 소송이 계속됐습니다. 주민들이 예. 그 소송 참가라는 제도를 통해 진행된 건데요. 그 참가인은 당사자인 북구청장과 별도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 민사소송법과 이를 준용하는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항소심을 거쳐서 이를 이어받은 상고심인 대법원은 2022년 9월 16일에 북구청장의 최종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근데 또 소송과 별개로 또 주민들과 이슬람 학생들의 갈등은 계속됐잖아요. 네,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그 주민들은 공사 현장으로 자재가 반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이어갔는데 이런 방법 자체가 법에 저촉됨이 분명하므로 그 주민들은 합법적인 모스크 건립 반대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슬림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요란스러운 노래를 튼다거나 그 이슬람에서 돼지고기 수식이 금지되는 것을 이용해서 사원 앞에서 바베큐 파티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심지어 사원 앞에서 돼지머리를 갖다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북구청과 대구시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북구청은 돼지머리가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위생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무래도 외국인인 이슬람 학생들보다는 그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적인 고려 요소로 삼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네. 그 대신 북구청은 사원 인근 주민들의 집을 사들여서 그 공공시설로 만드는 방안 또 뭐 사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주민들과 이슬람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북구청이 또다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요? 예, 그 2023년 12월 14일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공사 시공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사 중지 명령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 시공업체가 건축 과정에서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에
스터드 볼트를 상당수 설치하지 않았는데 네. 이는 기존 설계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보였던 이슬람 사원 공사는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공사 중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일단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네요. 예, 다시 중단된 상태. 주민들과 이슬람 학생들의 충돌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뭐 동일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뭐 진행 사항은 없고 예, 계속 그 공사 중지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복되는 이 문제 지금 벌써 그 2021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벌써 시간이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는 단순한 종교 시설의 건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늘어날 이주민들과 선주민들 간의 대립에 관한 것입니다. 예. 선주민이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앞서서 이렇게 먼저 살고 있다는 의미에서 약간 서구적인 개념이 서구 중심적인 개념인 원주민들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도 분명한데요.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주민들이 선주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건강보험 혜택 등을 무상으로 누리는 등 이주민들의 증가로 선주민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이주민의 입국을 국가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러한 주장에 기반해서 이주민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이주민의 증가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인지와는 별도로 선주민들이 우려를 해소해 줄 실효적인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막연한 혐오의 감정을 걷어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하루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래 끈 사건이고 빨리 해결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무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19도에서 26도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 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이 등락이 심합니다. 주말까지 따뜻한 날씨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 비 소식과 함께 다시 기온은 내려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요.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